군대에서 강제로 탈영병된 썰. 주법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구독 눌렀는데 또 눌러서 취소해요 깔깔깔깔 이러시는 분 재미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 군생활 중 어이없었던 일 중 하나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술병사였습니다. 마술병사? 마법 그랑조신가요 혹시? 원래는 군악대에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행사를 따로 하는 일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운영계 측 대기실에서 대부분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던 간부들이 마술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하다 보니 운영과 인사과 간부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친해지다 보니까 업무도 가끔 도와줬는데 인사과, 운영과 통장 정리나 타 부대 문서 전달을 가끔씩 해주다 보니 운영계의 박지성이다 라고 하면서 간부분들이 많이 챙겨줬죠. 아, 인사과, 운영과 이런 쪽에서 하는 잔업들을 그 마술병이라고 그냥 남아서 병력이 쉬고 있으니까 뺑뺑이 굴렸구만.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부대 점검이 있는 날이 가까워지다 보니 운영계 간부님 병사들이 분주했고 행사도 없던 저는 세절기에서 종이를 한 장씩 세절해주는 잡무만 하면서 호화로운 꿀 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르고 있다가 마술병이라서 야 그거 자르고 있던 거 다시 붙여봐 100%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인사과 담당관이 급하게 야 땡땡아 라고 부르셨고 저는 관등성명을 대고 일병 김땡땡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격리계 실수로 통장 하나가 정리가 안 됐고 운영계 누구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너무 바빴구나. 제일 한가해 보이는 제가 통장 정리 좀 대신해달라는 말이었죠. 가끔씩 해주던 거라 대수롭지 않게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탑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탑자는 항상 간부여야 하기에 선탑자를 찾기 시작했고 이제 갓 중위를 달게 된 어깨에 힘들어간 본부 소대장이 선탑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병, 중위, 저 3명이 영예로 나가게 됩니다. 가면서 중위가 막 궁시렁 거리면서 아 나도 할 일 있는데 좀 바빠 뒤지겠네 무언의 압박을 주었고 운전병이랑 저는 압박을 받으면서 은행에 갔죠. 은행에 도착하자 중위는 야 알아서 할 수 있지? 하면서 들어가기 싫은 티 착 팍팍 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알아서 할 수 있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겠죠. 그날따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도 길었는데 거의 2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 뭐 그딴 데에 갔냐? 정리와 기타 업무를 끝내고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이럴 수가. 레토나의 국방색 비슷한 색 1도 안 보이는 겁니다. 순간 벙쪄가지고 혹시 주차장 밖에 있나? 하고 나가서 둘러봤는데 레토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이씨 데이비드 카파필드냐? 이 사람 이거 레토나 없앴네 마술병이라서. 심히 멘탈이 혼미해지고 혹시? 라고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은행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온 지 약 2시간 지났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대로 전화를 할까 아니면 버스 타고 복귀할까? 아니다 그러다 엇갈리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근처에 공중전화를 찾는데 정말이지 공중전화가 진짜로 안 보였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빌려달라고 할까? 은행으로 가서 도움 청할까? 시간이 지나서 은행이 닫았구나 하면서 밖에서 저녁 시간이 되도록 레토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멘붕에 빠져있던 그때 거짓말같이 지나다니던 헌병이 다가오더니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하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모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통장 정리하러 나왔다고 했고 그럼 외출증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그때 간부 인수할 나온 제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죠. 헌병은 무전으로 연락하더니 저를 헌병대로 이송했습니다. 왠지 지은 죄도 없는데 헌병 차량이 들어가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군생활에서 헌병 차량 타는 건 보기 드문 경험입니다. 헌병대 대기실에서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했고 외출증도 없고 전투모도 안 쓴 저를 탈영병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대에 연락했고 기다리기 힘든 시간을 보냈고 거기에는 무전 소리에 찰컹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 제가 안쓰러운지 헌병 하나가 이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맥심 커피를 주었습니다. 저는 커피 안 마시지만 긴장을 해서인지 뜨거운 게 호로록 넘겨 잘 들어가더군요. 시간이 지나자 인사 담당관, 상사와 운영과장, 소령 진이 찾아왔고 저는 마치 가족 상봉을 하듯이 눈시울을 붉어졌습니다. 최초형은 간부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기다리다가 운영과장님 저를 데리고 부대로 복귀하셨죠. 저녁도 못 먹은 저를 데리고 운영과장님 PX로 가서 땡땡아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라 라고 해서 운영과장님이랑 저랑 단둘이 냉동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대로 복귀하여서 저는 격리계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본부 소대장은 저를 내려준 후 바로 부대 복귀를 했습니다. 당시 소대장은 저를 은행에만 내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부대로 복귀한 소대장은 보고도 없이 본부소 들어가서 지 할 일을 했고 저의 존재는 그렇게 잊혀졌죠. 그러던 중 인사담당관이 아니 이놈이 통장을 만들러 갔나 하고 안 오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부대로 헌병대에 연락을 받았던 대대장님이 호출하셔서 제가 헌병대에 있다는 걸 듣게 되어서 소대장이 본부 중대 중대에 있다는 걸 알고 운용과장님과 함께 인사담당관이 급히 자가용으로 달려간 거라고요. 제가 냉동을 먹을 당시에 본부 중대장님과 소대장은 대대장님께 호출당해서 먼지가 날 정도로 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대장님한테만 털린 게 아니라 운영과장님을 포함한 많은 장교들에게 땡땡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징계를 면치 못할 거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소대장은 징계를 받는 대신에 완전 군장을 도는 걸 보았습니다. 강제로 소대장으로 인해 부대 무리에서 떨어진 저는 한동안 별명이 신바라고 불리게 되었죠. 강제로 쫓겨난 라이온킹 신바랑 같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래도 그 후로 저에게 은행 등 기타 업무를 시키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부 소대장에게 고맙긴 합니다. 끝. 정말 그 군대에서는 이게 되게 특이한 조직이잖아요. 외부랑 완전히 단절돼 있고 병사들은 이 울타리를 밖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보고 없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고 완전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외부의 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일처리들을 하고 이럴 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딜레마 같은 거에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거는 소대장이 굉장히 멍청했다. 그 간부는 기본적으로 기본 소양으로 외부의 병사를 데리고 나가면 자기 눈에 그 병사를 보고 있다가 그 병사를 그대로 데리고 들어오고 그게 기본 소양이에요. 병사들은 어떻게 튈지 몰라. 얘가 지금 나랑 같이 은행 업무를 보러 가고 있지만 얘가 며칠 전부터 뭐 사고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든지 탈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충동적으로 막 뭐 돈을 훔치고 싶어서 갑자기 돈을 훔친다든지 막 무슨 이상한 미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친하면은 좀 그런 게 덜하지. 아마 본인이 친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일이 바빠서 자기도 업무에 치인 상태라 빨리 가서 업무해야 되는데 잡일 자기한테 시키는 것 같아서 너 혼자서 알아서 올 수 있지라고 물어봤고 근데 그게 그냥 너 알아서 할 수 있지? 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의미 전달이 잘못됐고 그 상태에서 픽업을 해서 그냥 갔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멍청했다. 간부지만 멍청했다. 간부는 그 멍청하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그 누군지 알죠? 걔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좋은 간부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아요. 좋아요. 더 많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진짜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완전히 그냥 승진에만 눈 멀어 있는 그런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을 그냥 파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에는 법이라는 그거에 가둬져 있어서 애들이 말도 잘 듣고 그러고 있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는 진짜 그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병사들한테만 그 정신교육을 시킬 때 너네 언제든지 전쟁 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돼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오류를 범하는 게 간부들이 그런 간부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병사들 정신교육하는 거에 한 4-5배로 간부들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본인들이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내가 얘네를 끌고서 적진에 향해서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얘네가 나를 신뢰하고 뛸 수 있게 얘네한테 내가 신뢰를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평상시 지금 같은 이렇게 쉬고 있는 휴전 상태일 때 이런 쉬고 있을 때 지금 이런 때에 병사들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애들한테 신뢰를 쌓아서 나중에 진짜 만약에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든지 그랬을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 이치지. 이거 뭐 무슨 군대 회사로 생각하고서 군대에서 그냥 이거 거의 준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군대에 가서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그거 전역하고 나면은 그 연금 나오는 거 생각하고서 군대 가가지고 그냥 회사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공무원 공부를 해서 공무원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라고 그런 분들이 가라고 있는 게 군대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여튼 우리 모두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혹시 간부분들 있을 수 있어요. 부사관이시던 장교시던 간부분들에게 뭐 좀 이렇게 싫게 들렸다면 그러면 본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잘 챙기고 사고 없이 집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챙겨주는 그런 형 같은 아빠 같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바 때리겠습니다.